야당에서 논평을 내잖아요. 야당 논평이 약간은 수위가 조금 여당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논평을 넘어서 막장 발언을 일삼는 야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누구죠?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인데 네. 사실 그 수위 정도가 원래 익명 게시판에 썼어야 되는 걸 잘못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거를 쓸 거를 논평에다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말을 막 미친 게부터 해가지고 너무 심한 수위였죠. 예, 지금 경찰 내부에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네. 경찰에서. 네,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SNS에 각 경찰서마다 피켓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제원 씨가 예전에 그 국조에서 보여줬었던 모습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욱하고. 개 같은 성격. 네, 그렇죠. 네. 미친 개는 본인이 아닐까. 저는 이게 그 경찰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약간 쟤네들은 우리 개였는데 감히 주인을 물어? 라는 식의 표현으로 들렸기도 했거든요. 네. 네, 안 그렇다면은 외부 조직인 경찰한테 미친 개라더니 그런 표현을 감히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미친 개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죠. 거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이랑 거의 비슷한 수위인 것 같고, 그리고 미친 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 와, 이게 무슨 막말이죠? 이건 저질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이건 진짜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논평에서 정권의 사냥개까지는 막, 심했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금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는데, 경찰 조직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이 이용해 네. 먹을 때는 어용조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냥 좋아하다가 자기네들에게 약간의 불리한 스탠스만 취하면은 바로 이건 비난도 아니고 완전히 네. 진짜 이건 인격 모독이죠. 약간 그잖아요. 북한의 그 득다리 미치광이 이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속어도 비속어인데, 네. 이제 이게 과잉 수사를 넘어서 정권 유착한 울산 경찰 정치공작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게이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진짜 막 아무 말이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아니 이 사람은 보면은 진짜 침소봉대, 팝콘, 뻥튀기 달인이에요. 아니, 감히 어디다 대고 게이트니, 뭐 국정조사, 막 농단,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지금 자격으로 침뱉는 건가? 그 울산시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니 결국에는 경찰 조직 전체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언사. 이게 논평입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경찰 한두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경찰 조직 전체가 미친 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잘못인데, 이게 뭐 경찰 한두 명이 뭐 잘못을 했던 사건인 줄 알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네. 그냥 조사를 한 거였던데, 그 16일 날 지역 건설 현장에 이제 부당한 압력을 취한 게 이제 울산시장의 친동생 쪽이었고, 친동생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울산시장의 그런 압력을 동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시장도 함께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가는 게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식적 아니에요? 네,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그 플로우인데, 네. 거기다 대고 갑자기 막 경찰 욕을 하니까 저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법적인 허점을 노리는 건데 이게 경찰이라는 건 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모욕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가 안 돼요. 특히 정부 단체는 안 돼. 그래서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그 얘기는 일체 없이 그냥 경찰에 대한 모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피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조직이 들끓고 있어요. 네. 15만 경찰 조직이 그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말하겠다 고 즉답을 했어요. 그 월요일에 대답이 뭘지는 사실 좀 궁금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손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경찰 조직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데 경찰 조직의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찰 조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치안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경찰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요. 정보계나 이런 쪽, 그 집회, 방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이제 경찰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직이 이렇게 모독을 했다.
그거는 이제 장제원이 단순한 모독감을 주는 걸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 있죠. 다른 완전 의도, 있어요? 다른 의도 완전 있죠. 네. 이제 막 정치공작 게이트다 어쩌다 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언플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한 얘기가 이제 울산 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사실 김기현 울산시장실도 아니고 김기현 시장이 피고발인도 아닌데 괜히 막 도둑이 재발절이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식으로 막 발이 저려도 너무 저린 거 아니냐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덮으려고 오히려 막 더 발악하고 자극적인 말로 이슈화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따끔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혐의자가 자기네 사람들이니까 조사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지막에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듯이 막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꼭 있어 보이게 국민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끝내는데 말도 안 되는 누가 그걸 믿냐고. 논리가 없어. 궤변이야 그냥. 그냥 막 욕하다가 갑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은 없어져야 됩니다 막 이러다 끝났어. 뭐 그냥 막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런. 네, 좀 무의미한 헛소리 같고 일단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또 분석이 경찰 인력이 14만 정도 돼 있는데 이제 가족 친지까지 합하면은 더 많겠죠. 경찰 관계돼 있는 그럼요.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표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닌가. 바보다 바보.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렇죠. 심지어 장제원 대변인이 고위 경찰들에 대해서 마카오까지 진출하여 카지노 업주에 올리셨다 이러면서 이제 일부 경찰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이면서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좀 보시길, 자기네 집안 좀 보시길. 근데 심지어 그 23일 날 어떤 기사가 떴냐면 자유한국당 내 보좌진들이 당을 고발하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실무자만 뼈 깎는 고통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 대표와 사무총장 직함을 거론하면서 보좌진이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행사 동원, 각종 업무를 강요받고 있고 이게 국회의원의 목줄을 잡고 입맛 따라 공천을 주는 지도부 때문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길. 네. 그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삐걱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울산 경찰들 이제 친척분들 표는 이제 다 그냥 사라졌다고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아작 날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두고 이제 자기 발등에 도끼로 네, 그럼요.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뿌리는 너무 아프겠다.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장제원 씨가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 그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성폭행 은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KBS 부산작가회의에서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의 성폭행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애초에 장제원이 말하기를 성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힘을 썼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양승동 그때 당시에는 이제 KBS 부산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KBS 부산작가회의 쪽은 이제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시 사건은 애초에 성폭행도 아니었고 성추행이었고 그러니까 장제원이 애초에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사건 해결에 힘을 썼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네.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장제원이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깡짜 놓는 건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예요 현재.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의혹 제기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왜냐면 미투 운동이 하도 대세니까 막 어떻게든 지금 이슈로 뭐를 다 덮어보려고 뭘 덮으려는지는 뭐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냥 다 말하는 거죠. 이게 오보면은 사실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가는 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극적인 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장제원 의원을 어떻게 처음에 알았었냐면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힙합 이런 쪽 좋아하고 하니까 예전에 뭐 우리 그 양세병님 또 힙합 뭐 그래피티 뭐 이런 거 네, 많이 맞아요. 하셨죠? 저 그런 거 하니까 이제 그 래퍼 장용준이라는 애가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이제 네. 걔가 이제 걔네 아버지가 뭐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처음 장제원 의원이 누군지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장용준이라는 그 애가 2000년생인데 아 2000년생이에요. 네, 어려요. 아주 근데 어리네요. 근데 걔가 이제 SNS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새누리당의 꼴이 그렇다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 봤던 사람인데 자기네 집안 가정교육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엉뚱하게 갑자기 KBS 사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장윤준 핫했었거든요. 예, 저도 지금 생각이 네. 나요. 마약까지 나왔었죠 그때. 아 마약 얘기도 나왔었나요? 네, 마약을 준비해놨으니까 자기랑 즐길 사람을 찾는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2000년생인데 말이 돼.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떤지 장제원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장제원이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때 한창 또 장제원 씨가 한창 국조로 이제 뜨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그때 아주 아들이 이제 찬물을 확 뿌려버린 거지. 아버지, 예, 나보다 유명해지면 안 돼, 예, 이러면서 냉수를 확 뿌려버린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제원이 사과를 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일이 무마되는 듯 했는데 이제 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빠 사퇴 기념 해가지고 술 먹는 사진을 또 얘가 올린 거야. 세상에. 아 이제 용준이가 아빠를 나중에 말아먹으려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나 보네. 예, 그 시영이는 적어도 눈물이라도 흘리지. 그니까. 예. 용준이 연기하고는 안 다녔네. 만약에 장제원이 이명박처럼 그런 일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장윤준 거기서 공연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디스랩 하면서 막. 우리 아빠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우리 아빠는 싹수가 노란 사람?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 관계가 되게 안 좋더라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장정원 하는 일이 네.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남의 어깨에 묻은 먼지 가지고 지금 자기 똥을 덮어보려고. 네. 똥 묻은 손으로 이제 먼지 네. 털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남의 눈에 살짝 보이는 눈곱은 잘 보이는데, 내 얼굴에 묻은 똥은 안 보인다니까. 그럼요. 네. 그냥 똥 묻은 개인 거죠. 그래, 똥 묻은 개도 몽둥이가 약인가? 뭐 그런 생각 들게 되고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 원색적인 비난, 비판도 아니고 그런 식의 논평을 자꾸 쏟아내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말 그대로 이제 자충수를 두는 거죠. 자유당 자체에서. 저는 좀 궁금해요. 그 장제원 의원이 화가 나서 혼자 감정에 휩쓸려서 저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기 위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후자 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차갑고 이성적이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 병맛을 즐기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도 생기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런 새끼도 있구나. 저 병신짓거리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 그러면서 이게 뭔가 본인들은 되게 진지하잖아요, 이런 게. 근데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웃기잖아. 개콘보다 더 웃겨, 요즘. 자유당이. 웃긴 동시에 이제는 저런 걸 할 때가 아니지라는 걸 느끼셨으면. 예.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정치를 그만하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실제로 요즘 그 개콘을 안 봐요. 주말에 그냥 이런 팟캐스트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네. 뭐 자유당이라든지 또 다른 야당, 정의당을 뺀 다른 야당들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요즘. 웃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더 막판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기대가 되네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고승덕의 뒤를 이어 누가 나올지. 관전 포인트가 많네요. 네. 뭐 제2의 미안하다 사태가 또 일어나려고 하나. 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에서 이제 스텝이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유당.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현재 자유당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 장제원 씨가 과연 경찰 조직을 미친 개, 몽둥이가 약 이런 말로 표현할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똥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